여러분, 혹시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제가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사실을 알려드리는 사람,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해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먹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70대 이후 섭취하면 혈당 급상승, 신장 손상,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서는 특정 과일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는데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사람이 많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과일을 매일 먹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할 건강 과일 3가지까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안병철입니다. 병원 의사나 약사는 아닙니다. 20년 동안 중장년층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과 식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병원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환경과 섭생에 대한 이야기만 드립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중장년층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챙겨 먹는 분들일수록 골밀도 검사 결과가 낮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70대 이후 부모님 세대에서 이 경향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건강을 챙긴다고 과일을 먹었는데 오히려 뼈가 텅텅 비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뼈 건강은 칼슘 보충제만 먹으면 지켜진다는 믿음.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 몸의 환경에 있습니다. 뼈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네랄, 즉 알칼리 저장고입니다. 산성을 유발하는 과일이나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혈액을 중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를 단순히 칼슘 부족으로 포장해 비싼 약을 처방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뼈는 부족한 게 아니라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놓인 그 과일이 바로 뼈를 몰래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단 한 번의 낙상으로도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제가 그 숨겨진 산성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몸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간 기능은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감소하고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뼈는 칼슘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알칼리 저장고입니다. 몸은 혈액의 산성도를 7.4로 유지하려 하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뼈를 녹이는 과일들이 엄청난 산성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과일들에 들어있는 과당은 60세 이후에는 독성 물질처럼 작용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되던 과당이 나이가 들면 처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지방으로 축적되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혈당을 급속히 올립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게 됩니다. 칼슘 보충제를 아무리 먹어도 산성 부담이 계속되면 뼈는 채워지는 동시에 계속 녹아내리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게다가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탄닌은 신장 기능이 약해진 70세 이후에는 축적되어 심장 부정맥, 신장 결석 같은 위험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70세 이후 과일 선택은 삶의 질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큰 비용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뼈 녹이는 과일. 바나나.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바나나는 건강식으로 유명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칼륨 420mg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7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이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실제 미국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하루 바나나 2개를 꾸준히 먹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설탕 티스푼 여러 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혈당을 200 이상으로 치솟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몸은 산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계속 빼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바나나는 절대 금기 과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뼈 녹이는 과일. 포도는 달콤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포도 100g에는 당분 16g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를 드시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습니다. 당분도 문제이지만 구조가 더 위험합니다. 포도는 포도당 플러스 과당의 조합이라 약해진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국당뇨병학회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8배 높았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70세 이후에는 작은 양도 큰 위험이 됩니다.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져 당분이 더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뼈 녹이는 과일. 감. 한국 사람들이 가을마다 즐겨 먹는 감도 7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탄닌입니다. 탄닌은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세 이후에는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굳어 돌처럼 변한 것이며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위석 생성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위 건강을 해치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되어 있어 생감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곶감 하나의 당분은 생감 2개와 맞먹으며 탄닌 농도도 3배나 높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감. 이 3가지 과일은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뼈를 녹이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뼈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혈관도 산성으로 변해버린 체내 환경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체내 산성 부하를 멈추고 알칼리 환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오직 칼슘 보충제만 처방하지만 저 안병철은 여러분께 근본적인 치유의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뼈를 녹이는 과일들을 피하는 것은 공격을 막는 방패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뼈를 채우고 체내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되돌리며 뼈의 근본적인 회복을 돕는 기적의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칼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뼈의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뼈를 채우는 건강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뼈 은행을 채우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절망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 은행을 채우고 체내의 산성 부하를 없애며 70대 이후 활기찬 노년을 보장해줄 뼈 채우는 건강한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뼈를 채우는 것을 넘어 혈관을 청소하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이 정보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70세 이후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분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산성 부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을 강화해 치매 예방과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뼈의 손상을 막는 한겸 작용과도 연결됩니다. 만성염증은 뼈를 파괴하는 주범인데 블루베리가 이 염증의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추고 각종 암을 예방합니다. 특히 뼈 주변의 만성 염증을 줄여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해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리므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 블루베리 기준 한 줌기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같으니 가격 부담이 있다면 냉동 제품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요거트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과일 섭취 전후 2시간 정도는 약물과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블루베리는 필수 과일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과는 7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입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이 당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산성 부하의 위험이 낮아 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60세 이후 흔한 변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칼슘을 포함한 여러 영양소의 흡수율이 올라가 뼈를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째 먹을 때 항산화 효과와 펙틴의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과 속 펙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에는 특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염, 동맥경화 등 노년층에서 흔한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여 뼈 주변 조직을 보호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1개입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 늦은 밤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너무 달지 않은 품종이 70세 이후에는 더 안전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기본은 사과 1개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엄연히 과일이며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겨우 0.7g의 당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편안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는 드문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이 좋은 지방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운반해야 하는데 아보카도의 지방이 그 과정을 돕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0세 이후 인지기능 저하가 걱정되는 분들께 적극 권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하지만
바나나처럼 과도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해 눈 건강, 특히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뛰어나 관절염이나 혈관염증 등 노년층에서 흔한 염증성 질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보카도 반 개 정도입니다. 칼로리가 높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너무 단단하지도 또 지나치게 무르지도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70세 이후 뼈 건강, 뇌 건강, 혈관 건강을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는 반드시 식단에 포함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추가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물학적으로는 분명 과일이며 70세 이후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여러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라이코펜이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맥 경화나 뇌졸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100g당 약 4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는 면역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조리해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나 스프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이며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필수 과일입니다. 이 4가지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의 꾸준한 섭취는 뼈 건강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과일들을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뼈를 약화시키는 산성 부담을 낮추고 뼈 재생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일들을 활용해 실제로 70대 분들이 어떤 변화와 회복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뼈은행을 채워줄 기적의 과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올바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혈관이나 뼈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안병철은 여러분이 이 황금 식단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뼈 채우는 과일 섭취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혈당이 안정적이어서 과일 속 자연당이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 변동과 산성 부하가 커져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 과일 섭취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의 과일은 수면 중 소화 부담을 주거나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섭취량과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입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아보카도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잘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나 토마토는 껍질째 드실 수 있지만 충분히 씹어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강화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 섭취 전후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십시오. 일부 과일 성분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과일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나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물 작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임의로 약 복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자율적인 혈당 확인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과일의 영양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을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십시오. 과일을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60세 이후에는 가끔 혈당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섭취 후 1시간 뒤 혈당이 14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그 이상이라면 과일 종류나 양을 조절해 보십시오. 이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 결국 여러분의 뼈은행을 채우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0세 이후 피해야 할 뼈에 부담을 주는 과일 3가지는 바나나, 포도, 감이고 반대로 꼭 섭취해야 할 뼈 채우는 건강 과일 3가지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과일 3가지는 최대한 피하시고 건강한 과일 3가지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드십시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적당량을 꼭꼭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70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